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요즘 날씨가 좀 어떠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크다 보니까 몸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몸 상태부터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흑미예요. 흑미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일반 쌀에 섞어서 밥을 짓거나 아니면 흑미만 따로 밥을 지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흑미를 그냥 먹는 것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흑미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음식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아볼 거예요. 단순히 이건 좋고 저건 나빠요 하는 식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 식탁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흑미가 어떤 식품인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흑미는 검은색을 띠는 쌀이에요. 그 검은색이 바로 핵심인데요. 이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 들어보셨죠? 블루베리나 포도, 자색 고구마에도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산화되고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흑미를 꾸준히 드시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흑미에는 일반 백미보다 단백질도 더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훨씬 풍부해요. 비타민 B군도 들어있고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꽤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흑미를 약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약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흑미밥을 임금님께 올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흑미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반감되거나 심지어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 궁합이라는 게 옛날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인데 요즘에는 영양학적으로도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흑미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검은 콩이에요. 흑미와 검은 콩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밥을 지어 드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색이 비슷해서 같이 넣는 게 아니에요. 영양학적으로 정말 찰떡궁합이거든요. 흑미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해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흑미의 식이섬유와 검은 콩의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요.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62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년 전에 공복혈당이 경계 수치까지 올라갔거든요. 병원에서 식이 조절을 권유받으셨는데 그때부터 매일 아침밥을 흑미에 검은 콩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다른 식습관 변화도 같이 하셨지만 6개월 후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굶은 게 아니라 뭘 더 잘 먹은 거야 하시면서 지금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거요. 흑미 위에 견과류를 올려서 드시거나 흑미로 만든 영양밥에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면 정말 훌륭한 조합이 돼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흑미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요.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거든요. 혈관 청소부 역할을 같이 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흑미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그러니까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진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해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이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흑미밥에 호두 2-3알 정도 같이 드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고구마예요. 특히 자색 고구마랑 궁합이 좋지만 일반 주황색 고구마도 흑미랑 잘 어울려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게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바뀌어요. 비타민 어는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흑미의 안토시아닌과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들어오면 항산화 방어선이 여러 겹으로 형성되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것처럼 세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많아요. 흑미도 식이섬유가 많고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드시면 장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거나 복부팽만이 올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흑미밥에 고구마 반 개 정도를 같이 쪄서 드시거나 흑미밥 반찬으로 고구마 조림을 곁들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궁합 좋은 음식은 된장이에요. 된장찌개, 된장국, 쌈장, 우리 한식에서 된장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흑미밥에 된장찌개를 곁들이는 건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해온 식사 방식인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된장은 발효식품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요. 흑미의 식이섬유는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의 유익균과 흑미의 식이섬유가 함께 장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또 된장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포 보호 효과가 있어요. 흑미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항산화, 항염 효과를 내면서 특히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이런 자연 식품의 조합으로 보조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시금치예요. 흑미밥 옆에 시금치 무침 하나 올려놓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금치의 철분은 비햄철이라고 해서 동물성 식품의 햄철보다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흑미에도 철분이 들어있고 흑미의 특정 성분들이 시금치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은 빈혈 예방에도 좋고 특히 혈액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50대, 60대 분들 중에 빈혈로 힘드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흑미의 시금치 조합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잠깐 시금치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가볍게 데쳐서 참기름에 묻혀 드시면 옥살산도 줄어들고 참기름의 지방이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줘서 일석이조예요. 여섯 번째 궁합 좋은 음식은 버섯이에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종류도 다양하죠.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흑미의 항산화 성분과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함께 작용하면 면역 체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요즘 감기가 유행하거나 면역력이 걱정될 때 흑미밥의 버섯 반찬 조합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전구체도 들어있어요. 햇볕을 쬐어주면 비타민 D로 활성화되는데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력, 기분 조절에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중장년층 분들 중에 비타민 D 결핍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표고버섯을 말려서 햇볕에 노출시킨 다음 조리하면 비타민 D 함량이 올라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곱 번째는 두부예요. 흑미밥에 두부조림이나 순두부찌개 정말 잘 어울리죠.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 단백질이 풍부해요. 흑미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완전 단백질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서 더 완전한 단백질 공급이 가능해져요. 근육 유지가 중요한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기기 쉬운데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예방의 핵심이거든요. 두부에는 칼슘도 풍부해요. 뼈 건강을 위한 칼슘 공급원으로도 탁월하죠. 흑미의 마그네슘과 두부의 칼슘이 함께 들어오면 뼈 건강에 더 효과적이에요. 마그네슘이 칼슘의 뼈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한테 흑미의 두부 조합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흑미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반대로 흑미와 같이 먹으면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커피예요. 흑미밥을 드시고 나서 식후에 커피 한 잔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기분 알아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 주는 여유로움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흑미에 들어있는 철분과 커피의 성분이 만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커피에는 탄닌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가 안 되는 형태로 만들어버려요. 빈혈이 있으시거나 철분 섭취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즐기시되 타이밍을 조금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식사하고 1시간 반, 2시간 후에 드시면 철분 흡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커피를 식전에 드시는 건 흑미의 철분 흡수와는 큰 관련이 없으니까 식전 커피를 즐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홍차나 녹차예요. 커피와 비슷한 이유예요.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녹차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카테킨, 항산화 성분 맞아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흑미밥 먹고 바로 녹차 드시면 흑미의 철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식사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시간과 차 마시는 시간을 분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녹차는 식사 사이사이에 마시면 정말 좋아요. 녹차의 카테킨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흑미의 저혈당 지수지I 효과와 맞물려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식사 직후는 피하시고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과도한 육류, 특히 붉은 육류예요. 삼겹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요. 흑미가 건강에 좋으니까 흑미밥에 고기를 실컷 드셔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흑미 자체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소화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그런데 붉은 육류를 과도하게 드시면 단백질과 지방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장에서 발효되면서 흑미에 유익한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흑미밥에 삼겹살, 구이처럼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시면 소화가 오래 걸리고 위장에 부담이 돼요. 흑미 자체가 소화가 쉬운 식품이 아니에요. 백미보다 단단하고 소화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거기다 기름진 고기까지 많이 드시면 소화기관이 힘들어해요. 드시되 양을 조절하시고 쌈채소나 생채소를 충분히 곁들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번째는 생토마토예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토마토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흑미와 함께 같은 식사에서 드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건 오히려 흑미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흑미의 안토시아닌을 변성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pH에 민감한 성분이거든요. 산성 환경에서 구조가 바뀌면서 항산화 효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실험실 수준의 연구이고 실제 식사에서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흑미를 주로 드시는 식사에서 토마토를 주재료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채소와 균형 있게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 토마토를 메인으로 하는 식사 때는 일반 쌀밥이나 현미밥을 드시고 흑미밥 먹을 땐 다른 채소를 위주로 드시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김치예요. 이거 들으시면 놀라실 수 있어요. 김치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저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왜 주의해야 하냐면 흑미는 소화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유산균이 있고 동시에 소금기도 많고 매운 성분도 있잖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 흑미밥에 신김치를 많이 드시면 위산역류나 소화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완전히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량의 김치는 오히려 흑미밥의 소화를 도와줄 수 있어요.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도와주고 김치의 매운맛이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시고 발효가 많이 진행된 묵은지나 신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선한 김치를 적당량 드시는 건 오히려 흑미밥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흑미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하나 다루고 싶어요. 흑미를 먹으면 변이 검게 나와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흑미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대변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이에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셨을 때 변이 검푸르게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다만 전혀 관련 없이 갑자기 변이 검어지거나 끈적하거나 타르 같은 변이 나온다면 그건 위장 출혈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흑미를 드신 후에 변색이 있는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여섯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우유예요. 흑미밥을 드시면서 우유를 한 잔 드시거나 흑미로 만든 죽에 우유를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유에 칼슘과 흑미의 철분이 같이 들어오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과 철분은 장에서 흡수될 때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경쟁 관계거든요. 둘 중 하나가 너무 많으면 다른 하나의 흡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어서 칼슘 보충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흑미밥 드실 때 우유는 시간을 달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칼슘 섭취가 이미 충분하고 철분이 더 필요하신 빈혈 있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이 철분 흡수를 더 방해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한두 시간 간격을 두시면 이 경쟁 관계가 크게 줄어들어요.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고 타이밍 조절이면 충분해요. 이제 흑미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흑미는 어떻게 준비하고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선 흑미는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드셔야 해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이상 불려두시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져요. 흑미의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불리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되고 복부팽만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흑미를 2030% 정도만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비율을 늘리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흑미만 100%로 드시면 소화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흑미는 너무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빡빡 씻으면 표면에 안토시아닌이 씻겨 내려가요. 가볍게 한두 번만 헹구시고 물에 불려서 그 물과 함께 밥을 지으시면 좋아요. 불린 물에도 안토시아닌이 녹아 있거든요. 흑미의 비율은 전체 쌀의 2030%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으로 많이 넣으면 밥이 너무 찐득해지고 소화 부담도 늘어나요. 현미나 찰현미, 검은콩, 수수, 기장 같은 잡곡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균형 잡혀요. 밥을 지을 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 흑미가 들어가면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평소 백미밥 지을 때보다 1020% 정도 물을 더 넣으시면 딱 좋아요. 이번엔 계절별로 흑미와 잘 맞는 반찬 이야기도 해볼게요.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제철 식재료들이 다르고 제철 식재료가 영양도 가장 풍부하거든요. 봄에는 쑥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봄 쑥으로 만든 쑥국이나 쑥 무침을 흑미밥에 곁들이면 정말 좋아요. 쑥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봄철 춘곤증으로 피곤하실 때 흑미와 쑥 조합이 기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달래나 냉이도 봄에 흑미밥과 잘 어울리는 채소예요. 여름에는 오이와 잘 맞아요.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으면서 칼륨이 풍부해요. 더운 여름에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흑미밥에 오이 냉국이나 오이 무침 곁들이면 상큼하고 소화도 잘 돼요. 가지도 여름 채소인데 가지에도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흑미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가을에는 버섯이 제철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버섯 이야기가 가을에 더 적용돼요. 가을 표고버섯, 능이버섯, 송이버섯 이런 제철 버섯들을 흑미밥에 곁들이면 면역력 강화에 최고예요. 가을에 면역력을 키워놔야 겨울 감기도 덜 걸리잖아요. 또 밤이 가을 제철이에요. 흑미밥에 밤을 넣어서 짓는 밤 흑미밥 해보셨나요? 밤에는 비타민C와 탄닌이 들어있고 흑미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좋아요. 겨울에는 뿌리 채소들이 잘 어울려요. 무, 연근, 우엉 이런 것들이요. 우엉은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고 흑미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와 함께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데 시너지를 내요. 우엉조림을 흑미밥에 곁들이는 건 겨울철 최고의 조합 중 하나예요. 연근도 마찬가지예요. 연근에는 비타민C와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흑미가 소화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연근을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잠깐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제가 알고 지내는 58세 박 여사님이 계세요. 갱년기 이후로 체중이 갑자기 늘고 혈압도 약간 오르고 관절도 아프시고 여러가지로 힘드신 시기를 보내셨대요. 그때 딸한테서 흑미를 꾸준히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흑미 한 가지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반신반의 하셨대요. 그런데 일단 해보자 하고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소화가 좀 힘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미 비율을 낮추고 충분히 불려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검은콩을 같이 넣고 반찬으로는 된장찌개와 두부조림을 주로 드셨어요. 커피는 식후 2시간 이후로 미루셨고요. 그렇게 3달을 꾸준히 하셨는데 체중이 3kg 빠지셨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대요. 관절 통증도 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운동도 같이 하셨고 전반적인 식단도 신경 쓰셨으니까 흑미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흑미가 그 변화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음식은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음식은 우리 몸을 서서히 꾸준히 바꿔나가는 힘이 있어요. 한 가지 슈퍼푸드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건 과장이에요. 하지만 흑미처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궁합 맞는 음식과 함께 꾸준히 드신다면 분명히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가 3개월 후,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흑미에 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도 풀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오해는 흑미는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흑미는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흑미는 백미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 양 조절은 필요해요. 흑미도 탄수화물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요. 두 번째 오해는 흑미는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이 약한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흑미가 소화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불리고 잡곡과 적당히 섞어서 드시면 위장이 약한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 적은 양으로 시작하셔서 몸이 적응하면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오히려 흑미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도와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소화 기능 자체가 좋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세 번째 오해는 흑미는 비싸서 자주 먹기 어렵다는 거예요. 흑미가 일반 쌀보다 비싸긴 해요. 하지만 전체 쌀의 2030%만 섞어서 드시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한 달에 그렇게 드시는 비용이 건강에 투자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따로 드시는 비용과 비교해봐도 훨씬 저렴하고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흑미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장 방법이에요. 흑미는 현미처럼 겨층이 살아있는 통곡물이라서 백미보다 산패가 빠를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처럼 온도가 높을 때는 더 그래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사시기보다는 한두 달치씩 구입해서 드시는 게 신선도 유지에 좋아요. 흑미의 안토시아닌이 산패나 산화에 의해 변성되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흑미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도 드셔보셨나요? 흑미밥만 드시는 게 아니라 흑미죽, 흑미떡, 흑미식혜, 흑미선식 같은 형태로도 드실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흑미죽이 특히 좋아요. 오래 끓여서 죽으로 만들면 소화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흑미를 충분히 불린 다음에 참기름을 조금 두르고 볶다가 물을 넣어서 끓이면 고소하고 영양 많은 흑미죽이 돼요. 여기에 아까 궁합 좋다고 말씀드린 검은 콩이나 잣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흑미 선식도 바쁜 아침에 드시기 좋아요. 흑미를 볶아서 분말로 만든 흑미 선식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게 흑미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요즘은 시중에 좋은 흑미 선식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런 형태로 드셔도 좋아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향해 가볼게요. 흑미와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콩, 견과류, 고구마, 된장, 시금치, 버섯, 두부를 말씀드렸어요. 이 음식들은 흑미의 영양을 보완하고 흡수를 높이고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건강 효과를 배가시켜줘요. 혈당 관리,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장 건강, 빈혈 예방, 항산화 효과까지 각각의 조합이 담당하는 건강 효과가 다 달랐죠. 반대로 주의해야 할 조합으로는 커피와 녹차, 홍차를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 과도한 붉은 육류, 생토마토를 과다 섭취하는 것, 위장이 약하신 분들의 신김치 과다 섭취, 그리고 우유와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이 아예 못 드시는 음식이 아니라 타이밍과 양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활용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밥을 지으실 때, 냉장고를 열어보실 때, 반찬을 고르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떠오르신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식사,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흑미 한 숟갈이 오늘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흑미 한 숟갈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몸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니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